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상욱 기자 들으시면서. 글쎄요. 뭐 책 살 돈이 없어서 고생도 해봤지만 다들 어떤 일의 가치와 가격은 다른 겁니다. 예. 마광수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일을 시켰다면 학생들은 그 일의 가치를 보지 않고 그 일의 가격만 본 거죠. 왜 책 사게 시키냐? 2만 원짜리를. 얼마짜리인가?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얼마나 나가야 되나 이걸 따진 것이고 마광수 교수는 그걸 이제 가치를 따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이들을 물론 야단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또 시대 정신의 문제도 있어요. 시대 정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격만 따지지 인간의 가치를 따지지 않는 세상이니까요. 어른들도 다 그러죠. 예, 뭐 노동자의 임금이 비싸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럼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정리하고 생각부터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비정규직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내보내기도 하고 또 싼 값에 다시 불렀다가 또 내보내고 뭐 이런 식의. 근데 그건 사회잖아요. 그렇죠. 여긴 대학 아닙니까? 이제 대학마저도 그렇게 돼간다는 거 아니에요? 큰일이죠. 예, 아무튼 아이들한테 가치와 가격이 다르다는 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 마 교수 잘 하셨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예, 오늘 생각해보는 아침이었습니다. 기자수첩은 그나저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도 인간의 가치 문제인데 박근혜 정부 출범 1개월 갈팡질팡하는 고위공직자 인사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출범 한 달 동안에 한 일은 사실 조직 개편과 고위공직자 사람 뽑는 일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아직 일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것도 없는 거죠. 아직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걱정이죠. 고위공직 인사가 이렇게 혼선을 빚으면 국정 공백도 생기고요. 국민 대통합의 기반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총리 후보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법무차관, 국방장관 후보자, 중소기업 총장 내정자. 여기다 청와대 비서관 인사까지 다 실패한 걸 합치면 12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사퇴하거나 사퇴시켜야 하는데 아직도 그냥 버티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 사람들까지 다 치면 뭐 10서너, 5, 6, 7명쯤 되겠죠. 숫자 세는 게 참 두려울 정도예요. 더군다나 총리나 장관급 위주의 핵심 요직 내정자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게 이명박 정부 때하고도 또 다른 점이고. 예. 뭐가 문제냐? 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데 자꾸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문제죠. 예. 아닙니다. 저는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부실한 인사 검증팀도 문제가 그렇죠. 되죠. 근데 부실해도 너무 부실해. 이 문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만 쳐다보는 일방통행식의 의사결정 구조가 또 심각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예.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요새 인사를 뭐 비유하는 별칭들을 살펴보면 밀봉 인사, 깜깜이 인사, 나홀로 인사, 불통 인사, 수첩 인사, 자기 수첩에만 적어놨다 이런 뜻이겠죠. 별명도 많아요. 뭐 사람들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흘러간 옛 노래도 있고 나만의 애창곡도 있고 본인도 모르는데 대통령 눈에 띄어서 수첩에 적어놨던 인물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차관 인사 낙마자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또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올지 당장 4월 1일 날 미창과학부 장관 또 인사청문회도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 예, 거기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부터 고쳐야 된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여정을 그려나갔던 나는 독신을 꿈꾸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어요. 2010년에 나온 책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근데 남들이 충고를 해도 한 번 임명한 사람은 잘 안 바꾸는 스타일이라고 거기 이제 지적이 돼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평소에 각별히 옆에다 두고서 함께 의견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이제 지적도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경험이 너무 뼈아프기 때문에 또 그런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사람들하고 자꾸 거리를 어느 정도 둔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군요. 예.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은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파벌을 짓거나 파당을 이루려고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안 하는 것도 괜찮지만 좋은 사람을 많이 데리고 함께 일하려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지적들이 그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재풀을 넓혀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용인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택해 쓴다는 이런 얘기 참 어렵죠.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상욱 대기자라면 뭐라고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뭐 잘 알아서 하겠죠. 이제는 뭐 고생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통치자가 자질과 능력에서 조금 미흡해도 인재를 잘 골랐으면
국정이 자리를 좀 잡아갑니다. 근데 통치자가 뛰어나도 인재를 잘못 쓰면 국정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옛 가르침으로는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의 충고가 제일 유명한 겁니다. 나라가 흥하려면 아주 상서로운 길한 징조가 나타나는데 군자들이 기용되고 소인들이 쫓겨난다. 아하. 근데 나라가 망하려면 어진 사람은 숨어버리고 예, 난신들, 잡스러운 사람들이 귀한 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의 안위는 군주가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달려있고 나라의 존망은 인재의 등용에 달려있다. 이게 이제 사마천의 충고죠. 예. 근데 이제 소인들이 낙마하고 쫓겨나는 거는 이제 좋은데 그래도 다행인 거죠, 이게. 예. 앉아서 버티는 것보단 다행인 아하.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막 낙마가 줄줄이 생긴다고 해서 큰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안 나간 것보다는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는 예. 건가요? 근데 이제 핵심은 철학과 가치관이에요. 대통령, 장관, 차관, 장군, 뭐 회장 이런 자리에 앉아봤던 사람이 그래도 훌륭한 사람 아니겠나. 여기에 생각이 묶여버리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발전시켜왔고 이 나라의 좋은 가치들을 창조해 온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만 어떻게 보면 묶여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예. 과거 봉건시대 통치자들이 갖고 있던 한계죠. 민주주의는 그 한계를 넘어서 발전해온 정치체제입니다. 아직도 그런 관념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모르겠으나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 빈곤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서민의 복지가 국가의 가장 튼튼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농민과 노동자의 땀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걸 갖다 지나쳐서는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옛말에 용인지상이라고 그러죠. 용인지상. 사람이 곧 하늘이고 인재는 그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섬기고 떠받들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으려고 애를 쓴 다음에 그 사람의 경력은 어떻게 되나 보는 거죠. 그 사람의 경력이 어떻게 되나 먼저 이력서를 본 다음에 사람이 괜찮은가를 갖다 따지지 말고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불문과거 나병적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뭐죠? 과거를 따지지 말고 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적군이었다 하더라도 훌륭하면 받아들이고 틀을 벗어나서 사람을 써라. 이런 이게 뜻이죠. 탕평책이구만요. 예. 예. 너무 공자왈 맹자왈하는 것 같아서 나라에는 축적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최대한 활용하고 쓰면서 또 쌓아나가는 게 국가 발전인데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 중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서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가 우리나라 하나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 수준, 교육열, 국민의 도덕적 수준과 문화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시대와 조류, 사회의 틀이 달라짐에 따라서 정책 방향도 제대로 잡아가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인재를 등용해야 됩니다. 근데 인재를 잘못 등용하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면 나라의 미래가 흔들린다는 거 뭐 잘 아시겠죠? 잘 할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